예, 제가 준비한 3위와 5위 소식인데요. 민주당의 천기누설 어떤 뜻일까요? 제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각에서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기각 3.5 대 인용 4.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재판관 8명이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려주십시오.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람 이름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다 불렀는데 헌법재판관 8명을 일일이 호명했는데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김동원 대변인 이겁니다. 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제 결단하라. 요 3명은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김영두, 정정미 이 두 사람을 향해선 즉시 선고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3분의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을사오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그 3분은 지난번 이 판결 한덕수 탄핵 한덕수 최종 선고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각을 했지만 즉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즉시 임명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처벌을 탄핵을 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고요. 정영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어땠습니까? 각하를 했죠. 그러니까 3분의 당시 한덕수 총리 최종 선거 때의 그 맥락을 보면은 3분은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두,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지금까지 여러 그 판결을 보면은 이분들은 중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0.5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0.5가 뭡니까? 한 분은 아직까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더 숙고하는 그런 마음을 분입니다. 결정하지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5 대 3.5라는 얘기, 뭐 2.5, 4.5 대 2.5, 뭐 5.5 대 이런 그 0.5라는 얘기는 한 분이 아직까지 숙고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영두, 정정미 두 분 중에 한 분, 저는 뭐 그 심증적으로는 제가 짚히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이름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김영두, 정정미 두 분이 0.5라는 그 시중의 어떤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지금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이 한덕수 총리의 선고 그 결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은 나머지 5분이 다 인용을 하더라도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6명이 확보가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왜 한 사람을 지금 더 끌어들이지를 못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비록 2심에는 무죄가 됐어도 아직까지 여전히 조바심을 내는 게 바로 저 0.5의 위력. 0.5가 비록 아니더라도 3분은 결이 확실한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사실 뭐 0.5라는 게 사람을 두고 0.5라고 하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을 정하지 못한 한 분. 그렇다면 사실 5.5명이냐 2.5명이냐 합치면 8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 그 0.5명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어디로 가서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또는 기각되느냐가 결정될 텐데 성취우 부의장. 만약에 뭐 지금 사실 이것도 전부 다 아직까지는 가설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거를 그냥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가운데 계시는 이 두 분의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이 어느 쪽으로 가서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라면 3대 3 구도에서 2명이 어디로 가도 붙든 이렇게 되면 탄핵은 기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인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쪽에 가서 5대 3이 돼서 기각이 됐다.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킨 사람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성목 권한대행이 기각시킨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하지 않고 구인 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자꾸 임명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4월 1일까지 결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 1일 날 그 마은혁 재판관이 혹시나 임명이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4월 18일이라는 또 그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데드라인 전까지 사실상 저희는 그 개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변론 기회를 제기해야 되는데 형식상을 갖추기 위해서 한 번만 한다? 그럼 졸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4월 18일까지 꽉 채워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혹시나 조금 일찍 들어갔다면은 변론 제기가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헌법을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대 3 애매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건 만약에 4월 18일 넘기게 됐을 경우 그러면 이제 6인 체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심리도 못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농후해지고 예.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놓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그 18일 넘어가게 되면 7인 체제이기 때문에 심리도 할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4월 18일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탄핵을 어쨌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4월 18일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채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한덕수 정부가 되는 겁니다. 남은 예. 임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냥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5대 3 이런 상황 전혀 상관없이 4월 18일 이후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개입을 안 하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감으로써 구인체제 완성하는 것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라는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5대 3 딜레마라고 제목은 달아봤습니다만 8대 0이 될지 7대 2이 될지 6대 2, 4대 4, 5대 3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다 여나 야나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오늘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현재의 이유 없는 파면 선고 지연은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예, 최성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 글을 올렸더군요. 선고 늦어지며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간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져 고심이 많을 거다. 노고가 얼마나 크신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자, 이런 글은 네.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을 향한 읍소입니까? 아니면 압력입니까? 압력이죠. 지금 이 대표로 중진협의체 성명을 낭독한 분이 이학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예. 국회 부의장은 중립이어야죠. 이게 의장단 아닙니까? 의장이 부재했을 때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그렇죠. 분이 예. 그렇게 저렇게 헌재 앞에서 이걸 읽으면은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국회 지휘부의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부 압박하지 말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본인은 대법원에서 자기 판결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우주의 무게만큼 해달라?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머지 보수 성향의 3명 재판관을 향해서 을사오적 운운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과거에 우리 일제 치하를 만들었던 그 을사오적을 같이 여기에 대비시킵니까? 이완용 등. 그러니까요. 예. 아니 비교도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할 때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규정해버림으로써 헌재를 저렇게 나중이라도 판결 나왔을 때 국민이 승복하지 않게끔 저렇게 일부러 포석을 까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제쯤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헌재 선고는 언제 나는 것인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평의가 굉장히 짧게 끝나고 있다, 안에서 고성이 들리고 있다, 여러 가지 정보지 형태로 돌아다니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만 있고요. 제대로 헌재가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요. 또 정치권들도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접했는지 저희한테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저마다의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